지구는 46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푸른 별입니다. 이 얇은 대기권 안에서 1300만 종의 생명체가 서로 얽혀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깃털을 가진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아야 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태평양의 거대한 너비는 달을 통째로 품을 수 있습니다. 섬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와 동물에 이어 마지막에는 인간도 이곳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섬은 좁은 공간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곳. 사람에게 바다 건너 세상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입니다. 꼭 가야 할 목적지 같은 곳이죠. 부족 간의 다툼에서 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떠날 것을 강요받습니다. 새로운 섬을 찾는 일은 이들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섬들의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태평양 서쪽 끝에서부터 4만 년의 세월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쪽 끝 뉴질랜드는 아직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800여 년) 전 전쟁에서 패한 태평양 섬의 한 부족이 대양에 배를 띄웁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두 개의 쪽배를 연결한 배는 장거리 항해가 가능할 만큼 안전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나침반도 없는 목숨을 건 항해.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람과 태양과 별, 그리고 바다에 대한 지혜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언제 도착할지, 그때까지 물과 식량이 견뎌줄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도전 끝에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우두머리는 해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엄청난 수의 새 무리가 하늘 높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뒷부리 도요 무리를 만납니다. 알래스카 툰드라에서 번식을 마친 큰 뒷부리 도요들은 추위가 오기 전 태평양을 종단합니다. 11,700km를 날아 뉴질랜드까지 갑니다.
8일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큰 뒷부리 도요 무리를 따라 마침내 도착한 곳, 뉴질랜드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아오테아로아,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전사 마오리족이 된 이들은 큰 뒷부리 도요를 조상들의 영혼, 쿠아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전사들의 노래와 춤 속엔 도요새에 대한 감사함이 남아 있습니다. 루이야 루이야 따이야 따이야 야 해모게 기트 까꾸아꾸아 야 해려메 기트 고꾸로기 에 따따기 메니 따나푸 코로 코로 빠이까로 에 꼬따마라마라마 따이만 따위겠다 따와뚜 왜 남반구의 여름이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뉴질랜드의 갯벌은 북반구에서 날아든 도요새들로 북적됩니다. 물 빠진 갯벌은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민감한 부리는 먹잇감이 어디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정확히 찾아냅니다. 갯지렁이를 끊어지지 않게 온전히 빼내기 위해선 노련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갯벌은 도요새들의 먹이터이자 휴식처가 됩니다. 달의 힘은 하루 2번 바닷물을 갯벌로 끌어당깁니다. 드넓은 갯벌에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도요새들은 한 곳으로 몰립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 살지만 정작 수영은 할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바닷물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북반구에서 온 도요새들은 호주 대륙 북서 끝자락에서도 여름을 보냅니다. 바닷물이 차오르자 갯벌 밖으로 몰려나옵니다. 하지만 육지의 포식자들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래사장도 잠기면 갈 곳은 바위섬뿐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날아오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도요새 무리의 불편한 휴식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폭 끝에 그물을 달아 발사하는 캐논넷은 한 번에 수백 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먹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도요새의 포획은 시간을 다투는 작업입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은 도요새에게 치명적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도요새들을 빼내야 합니다. 이놈들의 비밀스런 이동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선 거추장스럽지만 특별한 장치를 매달아야 합니다. 위성 추적 장치와 색색의 가락지를 답니다. 가락지의 색깔은 약속입니다. 이 색깔만 보면 어디서 날려보냈고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색색의 가락지를 특별히 많이 단 놈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색색의 가락지를 많이 단 큰 뒷부리 도요를 얄비라 부르겠습니다. 뜨거웠던 남반구의 여름이 끝나갑니다. (3월) 중순 얄비가 날아오릅니다. 이제부터 도요새들은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들만의 길을 따라 태평양을 북상할 것입니다. 태평양의 서쪽 끝자락. 파푸아 뉴기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열대섬입니다. 남태평양 모든 섬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엔 동식물들이 독특한 모양으로 진화했습니다. 시계추 소리가 들립니다. 꼬리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나무 캥거루가 내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이 카스카스라 부르는 이 녀석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무 위에 사는 캥거루입니다. 정글의 바닥은 늘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곳 정글의 어둠에 익숙한 새가 있습니다. 타조와 같은 과인 카사왈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물릉으로 불리는 카사왈이는 몸무게 60kg, 육식 공룡의 뒤를 이은 생김새가 포악한 육식 조류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식물성 먹이만 먹습니다. 무거워 날지 못하는 대신 강한 발톱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조용히 카사와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사와리는 이곳 원주민들의 중요한 사냥감이자 경외의 대상입니다. 부족 최고의 사냥꾼인 콰스마파의 가슴엔 카사와리 사냥 성공을 새겨넣은 영광의 표식이 있습니다. 앞섬 수도 나온 거 스토리 있는 바고도 안에다 앞섬 피고도 안에 베지워이 아니 니가 피워야 아니 히워 앞섬세 삼바담 사다 해야기워 삼바담 안 히워세 사도와 와도이가 안선 피워. 카사와리 사냥은 부족의 남자들이 모두 나서야 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카사와리 사냥은 역할 분담으로 시작됩니다. 사냥꾼이 길목에 숨어 있으면 몰입꾼들이 카사와리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어린 카사와리가 어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콰스마파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천천히 몰아가야 합니다. 놀라게 하면 빠른 발로 밀림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니 비와야 압성산 비주에스 리주 서비웨가 멘데보 메모가스 이리와서다 오가장 단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아니나 반데비 아니 라인가 레 아니 할비미나 스나브 빈다가 콰스마파의 마지막 일격이 카사와리를 제압합니다. 어린 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는 발톱에 차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힘든 밀림에서 이 부족은 모처럼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반구를 출발한 도요들이 대양 위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번식지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쉬어야 하는데 출발한 곳에 따라 그리고 도요새의 종류에 따라 내려앉는 곳이 각기 다릅니다. 이동 시기 도요는 까마득한 하늘 위 2km 상공에서 날아갑니다. 비행의 성공은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도요새들은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는 활공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갑니다. 날다 힘이 빠져 날갯짓을 멈추는 순간 바다에 떨어져 죽습니다. 비행은 밤낮이 없습니다. 날아가다 석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릅니다. 새벽녘 멀리서 어슴풀에 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날개를 쉴 수가 없습니다. 갯벌이 아닌 곳에선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쉬지 않고 날아가야 합니다. 10마리 가운데 5마리가 비행 도중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번개가 쳐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맞닥뜨려야만 번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비행으로 몸무게는 이미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날개를 쉴 수 있는 갯벌이 머지않았습니다.
톤레삽은 아시아 최대 호수입니다. 도요새 무리가 도착할 무렵이면 이곳엔 다양한 조류들이 습지를 가득 메웁니다. 이곳 새들에게 자꾸 다가오는 물소는 조금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습지는 물풀을 키워내고 물풀은 새와 물소와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ខ្ញុំឈ្មោះអូឆេនអាយុ13ឆ្នាំការជិះក្របីគឺជាអ្វីដែលខ្ញុំចូលចិត្តបំផុតរុក្ខជាតិបណ្ដែតទឹកល្អណាស់សម្រាប់ដាក់វាស្លូតហើយអាចឲ្យខ្ញុំជិះវាបានជិះលើខ្នងក្របីធ្វើឲ្យ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ទន់ស្រួលល្អណាស់ 귀찮은 새들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អ្វីទាំងអស់នៅតំបន់ដីសើមនេះបានខ្លាចជាមិត្តភក្តិរបស់ខ្ញុំ 번식지로 북상하는 일부 도요새는 이곳 동남아시아 습지에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출발할 때만 달리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손다섬은 바닷물에 자주 잠기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갯벌에서 물고기 잡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땅이 잠기면서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계수단이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듯 갯벌에 뭔가를 심습니다. 도요새를 잡기 위한 올감입니다. 조심성 많은 도요새지만 배고픔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노립니다. 천천히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다리가 얽힙니다. 발버둥 치는 도요새가 빠져나가기 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번식지를 향해 또 날아가야 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은 언제나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sepan gina anda besan gini anh lên nhà nó ta mình seni 빈당 루지 야가말라야 아담바 혼자서 상처 입은 카사와리를 추적 중입니다. 오랫동안 피를 많이 흘려 주저앉아 버린 카사와리는 큰 저항이 없습니다. (60kg에) 달하는 무게는 콰스마파 혼자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이만한 크기면 부족 전체가 먹어도 남을 듯합니다. 새끼 카사와리까지 사냥했으니 이 부족에겐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쉼 없는 날갯짓. 먹구름 사이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얄비가 뉴질랜드를 날아오른 지 벌써 일주일째.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고 날아 마침내 한반도 갯벌에 도착합니다. 바다에 추락하지 않은 도요새들은 이제 갯벌에서 고단한 날개를 잠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십여일 사이에 살아남은 도요새 대부분이 한반도를 비롯한 황해 갯벌에 몰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멀고 먼 바다를 건너는 비행에서 몸에 남아있던 모든 힘을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힘으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서둘러 가지 못하면 밀려오는 바닷물에 빠져 죽습니다. 언제나처럼 바닷물은 제 시각에 맞춰 밀려옵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바닷물에 갇혀버렸습니다. 물에 기대어 살지만 수영을 하지 못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도요들이 끊임없이 날며 이동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4월) 중순이 되면 한반도 갯벌은 도요들로 만원입니다. 호주에서 날아온 큰 뒷부리 도요가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배를 채웁니다. 색색의 가락지를 한 얄비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벌써 4년째 같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생사를 건 비행에서 여전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갯벌의 풍부한 먹이가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씻어 먹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갯벌에 기대어 사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갯벌이 주는 선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각종 첨단 무기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염난개는 모래를 입으로 걸러내 갯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주된 듯 보이지만 갯벌은 개들로 살아 꿈틀댑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부리의 생김새와 길이는 갯벌에 있는 먹잇감에 맞도록 진화한 증거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다리를 떼어내지만 그냥 삼키기도 합니다. 개 구멍에 들어가는 낙지도 개를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뼈가 없어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갯벌의 낙지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낙지는 개를 잡아먹고 사람은 또 그 낙지를 잡습니다. 모두 갯벌에서 얽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번 바닷물은 어김없이 갯벌로 밀려듭니다. 갯벌에 물이 차오르면 도요들은 한 곳으로 몰려듭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곳으로 말이죠. 넓은 갯벌 곳곳에 퍼져 있던 도요새들은 이때가 되면 특정한 장소로 몰려듭니다. 함께 해야 포식자들을 감시하는 눈도 많아집니다. 이때 갯벌의 먹이를 파먹느라 더러워진 깃털을 손질해야 합니다. 날 수 있는 깃털은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허겁지겁 삼켰던 게와 조개에 소화되지 않은 껍질은 뱉어내야 합니다. 표정이 없는 도요지만 이때만은 괴롭습니다. 쉴 곳이 별로 없는 곳에선 자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뺏으려는 놈과 뺏기지 않으려는 놈 모두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야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작은 민물도요는 사정이 더 심합니다. 갯벌이 줄면서 예년에 없었던 피곤한 휴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앉아 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낮의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두 마리를 한꺼번에 사냥한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곧 푸짐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 자란 카사와리의 깃털을 뽑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카사와리의 깃털은 부족들이 참가하는 축제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장식품이 됩니다. 어린 카사와리의 깃털은 쓸모가 없어 불태웁니다. 철저하게 부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곳에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깃털은 사냥에 성공한 화스마파의 몫입니다. 가슴엔 용맹함을 상징하는 훈장이 곧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카사와리는 뼈까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6월) 해가 길어지면서 북반구 한반도 갯벌의 시계는 빠르게 여름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도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갯벌에서 허기진 배를 채운 도요들은 다시 북상합니다. 몽골로 시베리아로 그리고 멀게는 알래스카까지 대양을 건너 쉼없이 날아가야 합니다.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바람의 땅 알래스카. 여름이 시작되면 얼어있던 빙하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푸른 빛은 오랜 세월 얼어있던 흔적들입니다. 이 높은 산에도 생명들은 꿈틀거립니다. 사냥입니다. 단단한 발굽은 가파른 절벽에 적응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덩치와는 달리 꽤나 날렵합니다. 여름이면 푸른 풀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얼어있던 동토층이 녹으면서 툰드라도 촉촉해졌습니다. 얼음이 녹아 생긴 무수한 웅덩이와 부드러운 이끼가 툰드라의 여름을 장식합니다. 유콩강이 쏟아낸 황토빛의 베링해를 건너 도요들이 날아옵니다. 한반도 갯벌에서 6,500km.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기어이 알래스카 유콩강 하구 갯벌에 다다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출발한 지 2달여 한반도에서 일주일을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툰드라는 도요들에게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혹독한 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온몸으로 폭우로부터 둥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곳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사람들은 짧은 여름 동안 긴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My name is Peter. I'm 12 years old this year. I learned shooting shotgun from my dad 2 years ago. It was kind of scary at first, but now I'm not. 여름 툰드라는 은밀한 도요새들의 번식지가 됩니다. 천적이 다가와도 큰 뒷부리 도요는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루미는 도요새의 새끼나 알을 뺏어 먹는 천적입니다. 이럴 땐 두루미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두루미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갯벌이 먹이터입니다. 이곳에 사는 유픽 사람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도요새들이 물 빠진 갯벌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선 피터가 기다린 순간입니다. 길목만 잘 잡고 있으면 하루 20~30마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기 도요새는 기름기가 많아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Sandpiper bird meat is my favorite food. So hunting it is all mine. 어른들과 달리 질펀한 갯벌도 몸이 가벼운 피터의 사냥터가 됩니다. I bet I will be best hunter in the future. 툰드라의 여름. 큰 뒷부리 도요 사냥은 알래스카 유픽 쪽의 오랜 전통입니다. 초원의 땅, 몽골. 평원은 산 너머에도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량해 보이지만 이곳에도 번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굴 속에 사는 마못은 먹기 위해 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며 포식자인 맹금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놈들은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보아는 초원에서만 볼 수 있는 설치류입니다. 지금 열심히 땅 파기 중입니다. 여기저기에 구멍을 파기 때문에 초원의 미네랄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짧은 앞다리는 땅 파기에, 캥거루처럼 긴 뒷다리는 멀리 뛰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알을 깬 새끼들로 먹이가 늘 부족한 수리. 하루에도 몇 차례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이럴 때 길고 날랜 뒷다리는 저보아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자기 몸의 10배 거리를 뛸 수도 있습니다. 둥지에는 먹성 좋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여름 새로 태어난 생명들로 어미들은 온종일 분주합니다. 툰드라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다 자란 새끼들이 마을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마을 주변에선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아 안전합니다. 툰드라의 한가운데 마을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돼 있습니다. 태어나 첫여름을 맞는 어린 새는 아직 날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놀이터가 없는 유픽의 아이들과 원하지 않는 술래잡기를 해야 합니다. I like summer a lot. There are all kinds of birds like cranes, geese, swans, and ducks. They are spreading out all over around my village. I have fun playing with little birds. 날 수는 없지만 어린 새들에겐 그래도 최후의 생존 기술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하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색깔은 올해 태어난 어린 놈들입니다. 어미와 떨어져 새끼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유픽 사람들의 막바지 사냥도 절정입니다. 오리와 기러기, 두루미와 함께 도요새는 이 시기에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사냥감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합니다.
nuttigat saatkanan kaptukngai tammahunna qatigmak pisuuqarluna 8월 한 달여 동안 한 사람이 대략 300마리를 잡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혹한의 환경에서 유픽 사람들은 사냥으로 모든 걸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냥감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왔습니다. 새들의 깃털로 새들의 날갯짓을 흉내내는 것은 사냥감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동작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춤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춤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노인 몇 명뿐입니다. 옥사츠크나기 지기가 불tuk삼요한 아완 콩쿠테니주가 콩쿠 Osma imattumassiini miklinguqut imutuni laqqataagalraatun ajoqleriillutun qanneruttingeramullu qanneruyutsingin sakenerialluguni itsuerorluut 툰드라의 짧은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출발을 앞두고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반가운 놈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출발을 준비하는 무리 중에 색색의 가락지를 단 놈이 보입니다. 얄비입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17,000km를 무사히 날아와 새끼를 키워냈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무게 때문에 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 새들이 먼저 날아오릅니다. 이어 올해 태어난 어린 놈들이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뒤를 따릅니다. 또다시 생사를 건 위험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11,0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 뉴질랜드까지 가야 합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망망대해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마오리족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유전자에 각인된 조상의 기억으로 큰 뒷부리 도요가 도착하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원래 하나로 얽혀 있는 것처럼 대양을 건너는 거대한 고리 속에 새와 사람은 하나의 문화로 얽혀갔습니다. 얄비는 뉴질랜드를 날아 한반도 갯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습니다. 이곳에서 힘을 보충한 뒤 다시 알래스카까지 논스톱으로 날아가 새끼를 키웠습니다. 공식 기록만 지금까지 4번. 멀고도 거대한 고리를 날아 돌아왔습니다. 얄비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날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달까지의 거리를 날고 있습니다.
도요새 번식지인 알래스카 유콘강 델타 지역의 툰드라 촬영은 세계 방송사상 첫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툰드라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그리고 추웠습니다. 한여름의 혹독한 날씨는 제작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에서 햇빛을 본 날은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하지만 날씨가 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새해 눈으로 촬영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공수해온 첨단 장비를 헬기에 달았습니다. 헬기 이륙장에서는 분명 맑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위해 이동을 하는 순간 비바람은 어김없이 내리칩니다. 거대한 먹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낮인데도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 덮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계 비행에 노련한 파일럿도 긴장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와 재정비하기를 몇 차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껏 본 날씨 중 가장 청명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툰드라는 짧은 여름 한 차례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색깔을 모두 내뿜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구경한 적이 없었던 야생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도 고스란히 담겨져 왔습니다. 이 순간 감탄하지 않으면 로봇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래스카의 툰드라와 빙하의 모습은 이렇게 위대한 자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었던 론도 엄지손가락으로 안도와 만족감을 드러냅니다.